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하려니까 약간 부끄러운데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이번 2026 수능 영어 탑 오답률 분석하는 강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번 수능의 탑 오답률 1위, 2위, 3위가 모두 빈칸 문제였어. 근데 무려 3개 문제가 다 오답률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원래 빈칸은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주제 찾기 문제야. 주제 찾기 문제인데 이 주제 찾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한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요소가 이번 시험에 다 나왔어. 자, 첫 번째는 빈칸 부분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글은 알겠고 뭐 보기도 이해하겠는데 빈칸 부분 해석이 안 되는 거. 여기서 우리 글이 2개가 나와요. 보면은 32번 문제 그리고 34번 문제. 근데 특히나 34번 얘는 이제 칸트 지문인데요. 여기서는 특히나 부정어가 좀 많이 사용이 돼서 더 한국어를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글은 다 이해했는데 보기 단어를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이 빈칸 문제에서. 근데 이게 이제 33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빈칸 원래도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탑 오답률 1, 2, 3위가 다 빈칸이어서 선생님도 조금 이렇게나 애들이 빈칸을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그러면 이번에 오답률 1위, 2위, 3위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쉬웠던 거 오답률 3위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80.1%였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are not mysterious. In fact, you use them every day in conversation. 자, 우리 지금 뭔가 대화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good style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좋은 스타일?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는데 뒤에 대화가 있는 걸 보니까 스타일이 해석이 문체 또는 그런 말체, 대화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좋은 문체, 좋은 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좋은 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이 미스테리어스하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굿 스타일로 말을 하는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뒤에 보면 이제 말뿐 아니라 라이팅에서도 하면서 이 말 그리고 글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말과 글에서 우리는 to make sense of exchange. 말과 글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말의 교환이라는 건 한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고 글의 교환이라는 건 내가 글을 쓰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읽는 거고 그쵸? 근데 이 교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cooperation, 서로 협력에 많이 의존을 한다. 자, 그러면 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간단히 정리를 좀 하면서 봅시다. 우리가 exchange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상호 간에 협력을 해야 돼요. cooperation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뒷문장을 보면 Polished practical style makes cooperation easier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polish라는 단어는 원래 뭐 윤을 내다, 광을 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련된 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polished. 그럼 세련된 실용적 스타일, 이거는 지금 아까 뭐랑 같은 거냐면 앞에 나온 good style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문체, 좋은 말체를 이번에는 세련된 실용적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이 세련된 실용적 스타일이 여기 방금 말한 협력을 더 쉽게 만든다는 건 내가 여기 good 스타일이라고 그냥 쓸게요. 내가 말체가 되게 좋아. 문체가 좋으면은 서로 협력이 잘 일어나서 말이나 글을 쓸 때 교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세련된 말체, 문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riter 얘기로 들어가요. 방금 말뿐 아니라 글에서도 이 세련된 문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글쓴이는 그러한 스타일, 방금 위에 있는 polished practical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을 개발한다.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acknowledging, 이해를 하는 거야. 뭐를 이해를 해? Readers expect the same things that listeners expect in conversation. 자, 그러면 독자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야. 글쓴이 입장에서. 아, 독자도 똑같은 걸 기대하겠구나. 뭐랑 똑같은 거? 청자가 대화에서 기대하는 거랑 독자가 이 글에서 기대하는 게 똑같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이제 글쓴이가 더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자가 대화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명확해야 되고요. 관련 있는 걸 말을 해야 되고요. proportion이라는 거는 글의 균형이나 비중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당연히 명확하게 내 의사를 딱 표현을 해줘야지. 음식점에 가서 저 이거 알아들었어? 저 이거 먹고 싶은데란 말인데 저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럼 누가 알아들어? 저 이 1번 메뉴 주세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관련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 뭐야? 태연아, 너 요새 공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저 엽떡 로제 떡볶이 시켜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프로포션이라는 거는 꼭 그런 애들이 있어. 말이 너무 많아. 균형이 안 맞아.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비중에 안 맞게 갑자기 다른 주제로 그 프로포션이 안 맞는다거나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이라면 다 알고 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이거를 청자 입장에서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독자도 그것을 기대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someone who is not clear,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or who offers too much or too little information. 자,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앞에 나온 good 스타일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럼 얘는 그냥 bad 스타일이라고 써볼게요. 별로 말체나 문체가 좋지를 못해. 예를 들면은 not clear, 명확하지 않게 말하고요. stay on the topic 하다는 거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딴소리해. 이상한 소리. 그리고 너무 많거나 너무 말이 적어.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 이런다면 you will quickly lose interest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서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죠. 자, 이처럼 writers to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조금 눈치를 채야 돼. 여기에서는 좀 더 비중이 내가 리스닝에 그러니까 지금 conversation의 비중이 있는 거야? 아니면 writing의 비중이 있는 거야? writing에 좀 더 비중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방금 여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게 힘든데 글쓴이 또한 clear 해야 되고요. stay on the topic 해야 되고요. 적절하게 정보를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 fact 같은 단어 오면은 항상 이 뒤가 진짜 중요해. 이 뒤에서부터 이제 답의 근거가 나옵니다. 빈칸도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사실상 the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라고 나와 있는데 the attention to audience, 내가 이 청자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적절함, 얘는 앞에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방금 여기 clear하고 stay on the topic 하는 게 청자에 내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정보를 적절하게 주는 거, 이게 적절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할 때 듣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정보를 주는 거, 이것이 even more important in writing이래. 그러니까 지금 writing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even more니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해. 왜? 그러니까 대화보다 그래서 왜 더 중요하냐면은 글은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게 뭐예요?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뭐야? 표정, 몸짓, 손짓,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지. 근데 글에는 그게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또 즉각적인 피드백이 글에서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대화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누가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시덥잖은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어. 그럼 우리의 표정이 점점 어때져요? 점점 표정이 좀 썩어지죠. 그러면 이 청자가 내 표정을 읽고 이게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면 내가 얘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해. 아, 근데 서윤아, 그거 아니잖아. 이런 피드백을 바로 줬어. 이러면 서윤이가 그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글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야. 내가 어떤 글을 쓰든 이 글을 읽고 바로바로 반응해 주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글에서는, writing에서는 방금 말한 이 독자, 그러니까 청자가 아니라 독자죠. 글에서는 독자에 대한 집중,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드디어 빈칸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글쓴이로서 우리는 빈칸해야 한대. 그러면 지금 앞에 문장을 봤을 때 대화에서는 non-verb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었어. 그런데 글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글쓴이는 뭔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 뒤에 이 문장만 잘 해석해도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뒷문장, 이 빈칸 있는 부분의 문장 해석이 안 돼서 애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선생님은 좀 유추를 하거든요. 자, 뒷문장 볼게요. in effect, 이거 뭔 뜻이야? in effect. effect가 뭐 효과. 그러니까 in effect, 뭐 효과적으로? 약간 이게 해석이 안 되죠. in effect는 그냥 사실상, 그러니까 별 뜻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느낌이야. 사실상 우리는 상상을 해야 한대. Both halves of a virtual conversation. 자, have가 뭐의 복수예요? have. 그러면 우리가 가상의 대화라는 표현을 썼어. 지금 진짜 conversation이 아니라 글쓰기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에서는 진짜 conversation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가상의 conversation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아직 이 독자의 반응을 몰라. 근데 그냥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자, 근데 both have라는 건요. have가 편이란 뜻도 있어요. 반쪽뿐 아니라. 그럼 양편이라는 건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청자가 있고 화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글 쓸 때에도 글쓴이와 독자를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편을 상상을 해야 한다. 그럼 이거를 의역을 하면 뭐예요? 글쓴이가 글을 쓸 때 내 글을 읽고 이 독자와 지금 이 가상의 대화를 하는 거야. 독자가 내 글을 읽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상대방의 반응을 상상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빈칸 뒤의 내용이고요. 사실상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 주면 돼. 자,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 4번? 4번? 이거 4번도 많이들 골랐더라. 근데 봐봐. 상상해야 한다고 예측해야 한다고요. absent reader's response잖아. absent가 뭐야? absent. 아직 없어. virtual이잖아. 가상이잖아. 아직 없는 독자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거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방금 4번 얘기했는데 4번 한번 볼게요. Develop collaborative writing with readers. 독자와 협력적 글쓰기를 개발해야 한다? 협력적 글쓰기라는 거는 글을 같이 쓰는 과정인 거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글을 같이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야. 근데 뭔가 좀 오묘하게 헷갈리죠. 그쵸? 하지만 확실한 답은 5번이라는 거. 자, 이 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글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써줄게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굿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와 어디에서? 대화와 글에서 굿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얘기했듯이 훨씬 더 포인트는 라이팅에 가 있어. 자, 라이팅에서 굿 스타일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이팅에는 뭐가 없어? 뭐가 부재해? non-verbal적인 요소가 부재하고요. 피드백도 부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서보다 그래서 굿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따라서 라이터들은 이 굿 스타일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imagine 해야 한다는 거야. Imagine readers. 이게 이 글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답률 2위 갈게요. 이것도 80.5%. 근데 솔직히 이거는 다 틀려도 인정인 문제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칸트 나오고 홉스 나오는 거 자체가 힘들고 얘는 그 뒷부분, 빈칸 있는 부분 해석이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좀 부정어가 많이 들어가면 약간 한국식의 그런 표현이 아니야. 보통 영어에서 막 부정이나 이중부정을 많이 쓰지 한국어는 잘은 안 써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에서만 쓰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 한번 잘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Kant was a strong defender. defender 무슨 뜻이죠? 수호자, 방어자입니다. The rule of law라는 건요,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가 뭔지 알죠? 이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법치주의의 수호자입니다. 근데 뭐로써 법치주의가 발생을 돼야 되냐면 ultimate guarantee. 법치주의가 궁극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 그 뒤에 나론니 오브, 그 다음 버돌소가 나와요. 자, 뭐에 보장을 해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를 보장을 해줘야 되냐면 안전과 평화.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안전과 평화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돼. 그거로써 법치주의를 수호를 한다는 거야. 자, 우리 여기 내용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얘는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문장 중간중간에 정리를 할게요. 자, 간단히 law라고 씁시다. 우리는 법을 통해서 security and peace뿐 아니라 freedom을 수호할 수 있대. 근데 나론니 버돌소에서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버돌소 뒤에 나오는 거야. 즉 우리는 법을 통해서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게요. He believed that. 칸트는 뭐라고 믿었냐면 human society, 인간 사회가 moving toward,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 더 rational한 형태로, 더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자, 이 형태가 regulated by입니다. 뭐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형태냐면 효과적이면서도 binding한 legal framework. 자, binding이란 단어 어려워요. binding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바인드가 우리 그 파일 바인더, 그치? 그 묶어주는 거야. 바인딩은요, 구속하는. 우리 법에서 쓰는 용어죠. 그냥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구속한다 이것뿐 아니라 이 법이 우리 사람들을 구속을 시켜준다. 즉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치? 구속하는. 그러니까 이 법적 프레임워크, 법적인 이런 체계의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구속적인 법적 체계에 의해서 규제되는 더 이성적인 형태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프레임워크만이, 즉 그러한 법적 체계만이 인간이 하모니, 이런 조화롭게 살고요, 또 to prosper, 번성을 하고요, to cooperate, 아주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실 두 번째 문장 되게 복잡한데 앞에 문장하고 똑같은 말이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러한 법적 체계가 사람을 평화롭게 살게 해준다고요. 이 법이 사람을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고. 아까 첫 문장에는 peace란 단어도 있었죠? peace, harmony 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법이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 사회가 moving toward more rational form, 더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게 다음 문장에서 또 나와.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이런 불가피한 발전. 이게 지금 발전이죠. 더 우리 사회가 이성적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를 막 누려. 이게 이성적인 형태인 거야. 이성적 형태의 사회야.
그리고 지금 이게 과거에 비해서 발전을 한 거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돼?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야. 자, 근데 이렇게 인간이 법이 있어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는 사실상 인간에 대한 optimistic, 낙관적이면서도 high-minded, 뭔가 고귀한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낙관적이면서도 고귀한 견해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인간은 원래부터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우월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거야가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홉스의 아웃룩이라는 거는 견해적. 홉스의 견해와 유사하다. 그것과 가깝다. 자, 우리 홉스란 인물도 이제 많이들 사회 시간에 배워서 익숙할 거예요. 홉스란 인물은 인간을 악하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인간의 violent, 폭력적이고 conflict prone nature. 자, prone은요, 뭐뭐 하기 쉬운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conflict prone은 뭐 하기 쉬워? 갈등하기 쉬운. 그러니까 분쟁을 막 일으키기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이면서도 분쟁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성질이 makes it necessary. 이것이 to 이하죠? to 이하를 아주 필수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뭐를? 법을, 이런 법 체계를,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인 법 체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야. 왜? 인간은 악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법이 필요한 게 여기 나오죠. 결국은 secure peace. 그러니까 이 peace, freedom을 얻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쓸게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악해서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법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자유를 누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count on이 뭔 뜻이야? 맞아. count 세다 아니고 on이랑 같이 쓰면 기대다. 이것에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의 benevolence라는 거는 자비. goodwill은 선의. 자비와 선의에 기대할 수 없고요. Even a nation of devils라는 거는 누구만 사는 나라야? 악마들만 사는 나라도 하모니한 채로 살 수 있어. 리걸 시스템이 있으면. 근데 얘가 binds everyone, every citizen equally. 아까 bind는 구속시킨다고 했죠. 그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구속해 준다는 거는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한 법이 있다면 악마들만 있는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 뭐를 누릴 수 있다고? freedom, peace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말도 지금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악해. 악해서 이 법이 없으면 얘네들이 다 자비롭게 하겠지. 선의가 있겠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상적으로 법은 이제 여기 문장이 또 굉장히 추상적이야. 하지만 이해해보자. 법은 embodiment라는 거는 구현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했다는 거야. 구현. 자, 뭐를 표현했냐면 정치적인 원칙들을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 원칙들은 모든 rational beings는 뭐예요? 이성적인 인간들이지. 이성적인 인간들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 원칙을 표현해 놓은 게 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법은 여기다 써보자. 이성적 인간이라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게 법이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성적이에요, 다들? 이성적이지 않은 면들도 있지만 일단 칸트는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상정을 해. 자,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없어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래요.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인을 하니? 법이 없다고 해서 막 옆에 거 막 이런 거 막 에어팟을 막 훔쳐가니? 훔쳐갈 수도 있어. 훔쳐가는 일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성적 존재라면 살인이나 이런 폭행이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 인간이라면 알아서 선택하는 게 사실은 법이야. 자, 근데 이러한 법들이 사람들을 forbid, 금지시켜. 이거 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이냐면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그들이 이성적으로는 어떻게든 원래도 선택을 안 하는 행동을 금지를 해.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그냥 살인을 생각하면 돼. 이성적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행동, 즉 살인이라고 써놓을게요. 살인을 금지를 했어. 자, 막 이제 학교에서도 애들아, 너네 살인하면 안 돼. 살인이란 너무너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고 이 사람뿐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를 막 이거 강조해야 돼? 왜 강조하지 않아? 우리 원래도 안 할 거야. 원래도 anyway 어떻게 해도 우리는 원래도 이성적으로 선택을 안 할 행동이야. 근데 그 살인이 금지가 되어 있지, 법에서는. 그렇다면 법은 빈칸될 수 없다. 자, 내용이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이미 여기에 답은 다 있어.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하나 기억할게요. 법이 뭐를 보장해준다? 자유를 보장해준다. 근데 얘를 바꿔 말해. 법이 뭐가 아니다? 자유의 제한으로 이해될 수 없다. 즉, 법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법은 자유를 보장해준다.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를 풀어 말하면 뭐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이 우리의 자유를 막 제한해? 난 살인하고 싶어. 미쳐버리겠는데. 나 진짜 너무 자유롭지 않아. 이렇게 느껴요? 아니잖아. 이성적 존재라면 원래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글이었고요. 조금만 배경 지식을 얘기하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글을 읽고 조금 더 그 칸트의 내용을 더 깊게 알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칸트는 이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신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원 명령이라는 거 뭐 들어보지 않았어? 네. 여기 지금 윤사 배우고 있는 친구. 생윤이라고 하네, 요새는. 생윤, 정원 명령이 뭐예요? 맞아. 내가 하는 행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 말해도 얘는 괜찮은 행동이네 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하라는 거야. 왜? 우리는 이성적 존재니까. 근데 인간은 슬프게도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성적이지 않아, 사실. 충동이 너무 강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성만 있으면 이성이 아까 우리 그 말 있었잖아. 이성적 존재면 자유롭게 이 법을 선택을 해.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 법을 따라. 그치? 이성적 존재라면 법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린 뭐도 있기 때문에 충동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폭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오히려 법이 있어야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했냐면 이성이 항상 지켜야 하는 원칙을 그냥 외부적으로 표현해준 체제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했더라고. 자, 이 배경 지식을 조금 들으니까 이 글이 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오답률 1위 갈게요. 무려 81.6%야. 근데 얘는 조금 되게 억울한 게 글은 별로 안 어려워. 근데 내가 볼 때 너희가 보기에서 그 단어 하나를 해석을 못해서 다 틀린 것 같거든? 이게 오히려 칸트보다는 훨씬 쉬워요. 칸트 글이 내용은 더 어려워. 근데 그 단어 때문에 좀 많이들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 가볼게요. 자,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to react to your designs while in progress. 여기까지가 주어네. is a key.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돼. 뭐 할 기회냐면요.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줘야 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언제? in progress니까 progress가 뭔 뜻이에요? 진행 중에, 그러니까 그 발전 중에, 그러니까 하는 중에 이 디자인이 좀 별로네요. 이거 좋네요. 하고 반응할 그럴 기회를 고객한테 주는 거. 그게 성공의 아주 키다.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도 조금 이해는 돼요? 그 다음 가볼게요. 비슷하게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 as well as client is even more valuable.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클라이언트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여기 뒷문장은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누구에게? 유저들. 자, 여기 지금 프로스펙티브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프로스펙티브 하면은 뭔가 좀 유망한 이런 뜻도 있어. 근데 얘는 그냥 미래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미래, 앞으로 빌딩을 사용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거.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이어져 봤을 때 클라이언트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가 훨씬 더 valuable,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서 say는 말해라가 아니라 뭐뭐라고 해보자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뭐뭐라고 해보자. Your client is a large corporation such as a healthcare provider. 자, 그럼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가 있고 유저가 있는데 먼저 클라이언트의 예시로 누가 나왔냐면요. 헬스케어 공급자처럼 아주 큰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클라이언트야. 자, 그런데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erve as your client. 그럼 클라이언트를 정확하게 누구라고 해줬냐면요. 병원 행정실. 자, 병원 행정실에서 뭘 내주겠어요? 행정실이니까? 돈을 내주죠. 그러니까 돈을 내주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야. 그치? 이해됐어? 자, 근데 이제 많은 빌딩 유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hospital administration이 클라이언트. 자, 빌딩 유저만 볼게요. No doubt. 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뭐가?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will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of doctor, intern, residents, nurses, and other medical staff who use the building regularl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administration personnel이라는 거는 방금 말한 행정실 직원, 즉 누구? 이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관점이 누구랑은 많이 다를 거냐면 의사,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 즉, 이 사람들은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누구예요? 유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유저가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조금 더 나올게요. 게다가 the experiences of patients and 자, 거기 환자도 있고요. 거기 방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 그냥 가끔 이렇게 불규칙하게 병원 오는 사람도 있잖아. Often as a result of life-threatening emergencies. 저 병원에 갑자기 왜 왔냐면 인생을 위협하는 이 응급 상황의 결과로 막 갑자기 실려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페이션트랑 비지터도 지금 클라이언트예요, 유저예요? 유저죠, 유저. 이 사람들도 different as well. 또한 완전히 altogether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즉 누구와? 클라이언트와 이 유저가 완전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갈게요.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s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as well as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s. 까지가 주어야. 자,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as well as 뒤부터 갈게요. 뭐뿐 아니라 각각이 너의 prospective 미래 디자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유저까지가 주어야. how 절 안에서는
각 타입의 유저들, 아까 유저 타입이 되게 많았죠? 각 타입의 유저가 그 현재 이 의료 환경, 그러니까 지금 병원 내에서의 환경이잖아. 그것에 대해 어떻게 경험을 할지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클라이언트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유저들의 의견이 아주 inevitably, 불가피하게 더 나은 빌딩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클라이언트보다는 유저의 의견을 미리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아마도 더 만족을 할 거라는 거야. 이 새로운 빌딩이나 뭔가 그 빌딩에서 더 더해지는 것들에 대해 더 만족을 할 거야. 만약 이 사람들이 빈칸했다면.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글의 포인트는 유저들이죠? 그럼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만족을 할 것인가? 빈칸하면 더 만족을 할 거래요. 일단 마지막까지 볼게요. For a large institution, 큰 기관 같은 경우 이거는 뭘로 해석될 수 있냐? productivity,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absenteeism이라는 거는 무단 결근, 그러니까 말없이 안 나오는 거, 이게 줄어들고요. 턴오버라는 거는 이직률, 직업을 옮기는 거, 이것도 줄어들겠고 비용도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빈칸 뒤에는 답의 근거가 나오지 않고요. 답의 근거는 앞에서만 한번 언급이 됐어요. 자, 지금 아까 얘기한 유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Sufficient opportunity to react to your design 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유저들에게도 네가 미래에 만들 디자인에 대해서 미리 반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33번 글 자체가 솔직히 어렵니? 아니지. 오히려 방금 첫 번째 한 그 오답률 3위보다 쉽지 않아? 근데 왜 틀렸을까? 자, 우리 보기 가볼게요.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럴 기회를 미리 좀 가지면 좋겠다. 그냥 요 정도 느낌만으로 찾으면 돼. 정답 몇 번인 것 같니? 여러 번의 디자인 트레이닝 세션, 그러니까 디자인 훈련 과정에 유저들이 막 참여를 해. 이런 말이 있었나? 없었고요. 기회가 주어져.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어떤 기회? 뉴 디자인에 내가 드래프트, 이 초안을 만들어. 아예 초안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니? 그런 얘기는 없었어. 자, 3번.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빌딩 디자이너랑 신뢰를 형성을 했다. 이런 말 있었나? 없었어. 자, 그 다음에 5번 먼저 갈게요. 그들의 의견을, 빌딩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나누어. 근데 서로 나누어. 5번 진짜 많이 골랐어요. 5번 답 같지 않아? with each other가 아니지. 서로 의견을 구한다는 거는 닥터랑 페이션트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여기 병원이 좀 불편한데요? 병원이 좀 괜찮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견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그 디자이너한테 알려줘야지, 설계자에게. 자, 근데 왜 4번을 못 찾았을까? have been consulted. 우리가 consult라는 단어 때문에 선생님은 못 찾았다고 보거든? 너희 consult 단어 뜻이 뭐 같니? 상담하다. 그렇게만 하니까 다 틀린 거예요. 컨설트가요, 의견을 구하다. 자문을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have been consulted라는 거는 내가 유저 입장에서 의견이 구해진 거야. 즉 디자이너가 나한테 와서 이거 좀 어때요? 라고 의견을 나한테 구하고 간 거야. 언제?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 중에. 아까 우리 처음에 progress란 단어 있었죠? inner progress. 이게 디자인이 되는 중에 의견을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볼 땐 이 단어 때문에 다 틀린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죠? 컨설트. 앞으로는 의견을 구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우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